오늘도 아들 레슨 하러 올라갔고 저는 이렇게 차 안에서 카메라 가지고 놀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재밌는 현상 보여드릴게요. 이 광각 렌즈를 사용했을 경우 이렇게 사실 제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거든요. 이런 거리에서 셀카를 찍어도 얼굴은 작게 나오고 이제 주변 배경이 널찍하게 잡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핸드폰, 스마트폰용 광각 렌즈를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렌즈를 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핸드폰 렌즈 자체가 더럽구나. 왜 이렇게 뿌옇게 보이나 했어요. 바로 이건데 Surface Eye라고 상품명이 요걸 벗겨야 보이는군요. 이걸 벗기면 여기 Surface Eye라는 그런 이게 제가 샀을 때는 한 5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4만원대로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원래 이렇게 가장자리에 거무스름하게 비치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잘 맞추니까 또 없네. 이게 잘 맞춰야 되는 거구나. 그때 이후로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이렇게 아주 가까이 카메라를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화면을 꽉 차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작게 나오고 주변 배경이 잘 보인다. 그래서 혹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거나 셀카를 찍거나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은 필수품인 것 같아요. 이 광각 렌즈는.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소니 액션캠이 생긴 관계로 필요 없게 됐죠. 액션캠은 훨씬 더 넓게 잡아요. 화면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화각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맘더리더 영어책 읽어주는 새벽달입니다. 10분 동안 떠들었는데 녹음이 안 되고 있었네요. 2번 녹음하는 거니까 더 잘하리라 믿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8살짜리 아이 엄마가 그런 질문 주셨죠. 아이가 영어 팝송을 날마다 듣고 노래로 부르고 하는데 이게 흘려듣기 효과가 있냐라는 질문에 제가 흘려듣기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중국어 동요와 중국 가요가 중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질문은 제가 블로그에서 종종 받는 질문이긴 한데요. 또 그럴 것이 유아 중국어 교재 혹은 성인 중국어 교재에 보면 반드시 중간중간에 중국어 동요나 아니면 중국어 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성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가르쳤을 때 중국 노래를 소개시켜주고 가사를 같이 해석하고 낭독해보고 같이 불러보곤 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중국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언어를 습득하는 측면에서 볼 때 중국 노래와 중국 동요는 냉정하게 말하면 득보다 실이 더 커요. 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건 중국어가 성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조는 단어 하나하나가 가진 높낮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Christmas 영어도 인토네이션이 있긴 하지만 뭐 알파벳 하나하나가 무슨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은 圣诞节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음 圣诞节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圣诞节 이게 성조까지 있기 때문에 발음과 성조를 같이 외워야 하는 힘이 많이 드는 언어예요. 그래서 초기에 그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활주로를 달리는 그 활주로가 다른 그 어떤 언어보다 긴 언어가 이제 중국어가 되는데 이렇게 성조가 있는 언어들을 노래로 부르면 어떻게 되냐. 멜로디가 있는데 성조까지 다 살려서 멜로디를 부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조를 다 없애고 멜로디를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냥 말로 하면 祝你生日快乐거든요. 生日快乐
생일 축하해. 이게 노래로 가게 되면 祝你生日快乐가 아니고 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이렇게 된다고요. 성조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 한번 상상을 해봐요. 8살짜리 아이가 이제 중국어를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祝你生日快乐라는 노래를 배웠어요. 학원에서. 그래서 맨날 부르고 다녔어요. 그러면 정말 중국어로 와, 너 생일 축하해 라는 말을 툭 건넬 때 어떻게 나올까요? 예, 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이렇게 10번, 100번을 연습을 해도 툭 쳤을 때 정확하게 그 祝你生日快乐나오기가 어려운데 祝你生日快乐성조 파괴된 그 노래를 부른 아이가 갑자기 이제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祝你生日快乐이렇게 된다고요. 그건 중국어가 아니거든요. 祝你生日快乐그러니까 성조가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게 중국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국 동요는 아이들이 중국어를 중국어에 자신감을 갖고 중국어에 재미를 붙이기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어라는 언어를 성조를 익히는 데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얘가 지금 연결을 못 시키는 거니까 꺼졌네? 미쳐! 중국 동요를 아이한테 들려주는 것보다 저는 얼거라고 해서 중국어 동시가 있어요. 중국어 동시 얼거를 아이들한테 더 많이 들려주고 더 많이 읽어주고 같이 읽어보고 이게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어 언어를 습득하는 측면에서는 중국 동요 아이한테 너무 자주 들려주거나 이 동요를 외우면 중국어를 마치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칭찬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얼거 추천합니다. 물론 얼거가 우리에게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그런데 이게 훨씬 중국어다운 중국어의 느낌을 살리는 그리고 성조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어라는 그 언어 자체가 가진 아름다움이 있어요. 굉장히 멜로디가 살아있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중국어의 맛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얼거를 아이들한테 혹은 중국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치기에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春夏秋冬春天的很好春天的花夏天的水秋天的果冬天的雪我想看看这个夏天的水金色的海面碧蓝的海水高高的竹子凉凉的树荫很好青青的山泉青青的山泉这是山泉非常非常的清很干净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노래나 중국 동요는 사실 중국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기보다 중국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 문화,
중국 음악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해요. 저 역시 이 중국어를 그렇게 빠져서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 가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사가 너무 심오하고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노래 매일 들으면서 중국어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스트레스들 다 풀었고, 중국 영화 보면서 혹은 중국 드라마 보면서 중국어, 중국 문화, 중국 역사, 중국 사람,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되고 더 빠져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가요는 그 언어를 배우는데 촉진제 역할은 하지만 이걸 메인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었고,